여수산단 석유화학 계열사들의 그룹 내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빅딜로 매출액을 늘리는가 하면 신규 사업으로 수익 개선에 나서면서 그룹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섬진강변에서 새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마라톤 열기가 확산되면서 수천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들어선 작은 영화관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매진 사례를 빚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겨울 한파로 주춤했던 여수 관광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오동도와 해상 케이블카에 관광객이 다시 몰리면서 주말이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산단 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국내 주요 그룹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다른 업체와의 빅딜로 몸집을 키우는가 하면 신규 사업으로 수익 개선에 나선 덕분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내 LG화학은 지난해 기초 소재인 에틸렌 가격 호조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범용 제품과 함께 청주 공장에 핸드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어 북미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 고객사로 참여했습니다. LG화학은 울산의 동부 파만농 인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작물 보호제와 비료 등 국내 최대 농자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20조 원이 넘어서 그룹 내에서 LG전자와 함께 주력 계열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와 물 그리고 그린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삼성 SDI의 석유화학 부문 90%를 인수하고 몸집을 키웠습니다. 매출액만 단번에 14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아직 롯데그룹 주력 업종인 롯데쇼핑 매출액 29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롯데케미칼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화케미칼도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만 그룹 주력사인 한화생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확장이나 또 유사 사업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로 봐서는 그룹의 주력 사업장으로 발전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여러 부문에서 경기 지표가 예전 같지 않지만 지역 내 석유화학사들의 몸집 키우기와 신규 사업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그룹 내 화학사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언제부턴가 주춤하던 마라톤 열풍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수천 명의 동호인들이 섬진강변에서 열띤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모처럼 마라톤을 통해 봄 기운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하나, 출발! 새해 벽두부터 후끈 달아오른 마라톤 레이스의 열기.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진 출발의 함성이 올해 벌써 20여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려 350개 대회, 하루 한 건꼴의 마라톤 레이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춤했던 마라톤 붐이 과연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까?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니어층들의 마라톤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불붙은 마라톤의 열기는 새봄 섬진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에 참가 예정자가 무려 7천여 명.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하며 10km 이상 레이스 기준으로는 호남 최대 규모의 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초봄 매화꽃길이 주는 운치 외에 지역 간 화합의 의미를 더하며 달리기 매니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마라톤을 달리게 된 동기가 영원한 화합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동 사람으로서 현장까지 한번 달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달려봤었습니다. 때이른 봄 기온으로 섬진강변의 매화꽃들도 이미 꽃망울을 틔워가는 상황. 다시 고조되는 마라톤의 열기 속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건각들의 함성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모레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강변 일부 도로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며 송림공원에서 제천마을을 거쳐 노화 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과 신방촌과 조계섬 입구에서 하동화력으로 연결되는 구간 등이 통제됩니다. 마라톤 대회 사무국은 통제 구간 대신 공설운동장에서 노화 삼거리, 하동 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이용할 것과 대회가 진행되는 오전 시간 동안 농기계 등을 마라톤 구간에 진입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강기정 의원이 공천에 배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면접과 정밀 심사를 오는 7일까지 마무리하고 8일쯤에는 2차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더민주 소속의 현역 의원 8명 가운데 김성곤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고 나머지 6명 중에 추가 탈락자가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호남 정치에 새로운 리더와 비전이 필요하다며 순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당선되면 호남 유일의 3선 의원으로 순천과 전남 동부권, 나아가 호남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 곡성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으로 순천과 광양, 곡성 구례로 재편됐습니다. 여수 갑 지역구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최대식, 윤문칠, 서정한 전남도 의원들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정권 교체와 호남 분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 등이 탈당함에 따라 여수 출신 7명의 도의원 가운데 강정희 의원과 이경미 의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작은 영화관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있을지, 적자 운영은 아닐지 걱정이 컸는데 기우였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관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립니다. 개관 5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만 5천 명을 돌파한 전남 제1호 작은 영화관인 정남진 시네마입니다. 휴일에는 매진 사례를 빚을 정도로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400여 명에서 500명 가까이가 지금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오셔서 예매를 하셔요. 그 전날 하시거나 오전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게 보기 좋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갖춘 3D 상영관과 매점, 야외 테라스까지 도시영화관에 못지않는 시설로 관람객들의 만족 또한 큽니다. 무엇보다 도시까지 나가지 않아도 최신 개봉작을 저렴한 관람료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래 영화를 영화관 같은 데서 안 가고 집에서 맨날 봤는데 영화관이 생기니까 영화관에 와서 보니까 좋아요. 요즘은 동네 사랑방으로도 자리매김했습니다.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또 직장인들의 친목 도모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영화관이지만은 황금알을 낳는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신대지구 비리 사건의 주체인 중흥건설에 공개 사과와 함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중흥건설이 주장한 순천시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법원의 1, 2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며 근거도 없이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기업이 이제 순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또 기업 윤리에 어긋난 중흥건설의 비리로 순천시까지 부정부패의 도시로 비춰지면서 청렴도시의 이미지까지 실추됐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소득 임업인 가운데 광양 지역 출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임업인 291명을 분석한 결과 광양 출신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이 41명, 이어 장흥과 장성, 순천, 구례 순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을 달성한 임업인 단체는 고흥 웰빙 취나물 영농조합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겨울 한파로 주춤했던 여수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업소 객실 투숙률이 90%를 넘어섰고 마지막 주말에만 11만여 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추운 날씨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줄었지만 오동도와 향일암,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다시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이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무선 도청을 막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장 집무실 등에 설치한다는데요. 글쎄요, 누가 도청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장이 결제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집무실. 이곳에 도청을 탐지하는 장치가 설치됩니다.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 시장실과 접견실 그리고 부시장실 등 총 5곳입니다. 광주시는 8,600만 원을 들여 상반기 안에 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도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과 세종시 등이 장비를 이미 구축했거나 구축 중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통화하는 내용이 거의 생활 민원 쪽인데, 뭐 국가에 대해서 막 통화하고 막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은 저는. 지난 2002년 이동식 탐지 시설을 도입한 전라남도. 15년째 운영 중이지만 도청을 탐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장비를 빌려주기도 했지만 역시 탐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 쓰시면서 뭐 한 번이라도 뭐 도청 이런 것들이 좀 탐지된 적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도대체 누가 단체장 사무실을 도청할 거며 또 그래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겠냐는 의문에 더해 시스템 도입 비용에 운영 인력까지 예산 낭비,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의 해양수산정책 설명회가 오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해수청은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묘도 준설토 매립장 개발과 여수 신북항 건설, 낙포부두 보수 보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돌산항에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물양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여수 검문도 항로의 정상화를 위해 대체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공연예술포럼은 오늘 여수 예울마루에서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와 함께 한국실용협회 연주회, 손여름 피아노 리사이트를 관람했습니다. 한국공연예술포럼은 지난해 창립한 전국 단위 예술단체로 포럼 활동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이 일제히 철거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40여 동을 정비하기로 하고 1년 이상 비어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옥을 중점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또 문화유산인 한옥을 보존하고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옥 건립 신청을 받아 한옥 신개축 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 부분 일식 공개 관측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찾아오는 이번 부분 일식 현상은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이어지며 공개 관측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고흥구는 행사 시간 동안 관측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참가 시민들이 일식의 진행 상태를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관측 기록지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세이셸 공화국이 스포츠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순천 남승용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세이셸 공화국 체육 청소년 부장관과 만나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와 세이셸 에코 마라톤 대회의 선수단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세이셸 체육위원회 관계자가 순천시를 방문해 세이셸 청소년 페스티벌에 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제 등 양국 간 청소년 문화 교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